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클라우드워커 교육 공통교육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윤리 그리고 지켜야 할 법적 책임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류동주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들을 지속해 오면서 공통과정이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법적 준거성들을 쉽고 보다 편안하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용어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 충분히 숙지하시고 강의를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목차로는 첫 시간에는 인공지능 개요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윤리의 이해, 그 다음에 개인정보, 저작권, 안면인식 초상권, 지식재산권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개요, 전반적인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짧고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의 학습이 도움이 되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과 4차 혁명의 관계성을 좀 알아보고요. 두 번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인공지능 구축 사업을 쭉 진행해 왔었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사업이라는 것을 짤막하게나마 소개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라벨러와 이 공통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공지능이라 하면 인공지능은 쉽게 말해서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라는 것이 학습용 데이터로 저장이 되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즉 정보죠. 정보를 통해서 학습 모델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학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판단할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그런 전반적인 행위 자체를 인공지능 안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 것, 이거를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언어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건 기계학습이라는 단어와 딥러닝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학습 방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가 있었죠. 그 시대적 변화는 기존에는 1차 산업을 통해서 이제 3차까지 갔을 때 3차는 대부분 서비스 업종이었거든요. 뭐 컴퓨터도 여기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말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이 4차 산업의 혁명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에서 처음 발의가 됐어요. 발언이 됐어요. 그런데 이 발의된 내용을 보면 그냥 이제까지 뭐 새로운 영역이 그런 게 아니고 뭐 바이오라든지 혹은 인공지능에 좀 둔화됐던 것들을 강화한다든지 혹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어떤 물질적인 매체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즉 기계적 학습 형태를 인공지능화해서 좀 더 생활에 편리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확대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과 바이오 산업들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차 산업의 등장은 뭐 메타버스라든지 가상현실, 뭐 다양한 형태의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다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 우리 쪽, 즉 인공지능 쪽에서는 그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로봇, 그 다음에 플랫폼 이런 단어들이 튀어나올 거거든요. 클라우드라는 저장소 이런 것들만 좀 이해하시고,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근간입니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고, 자, 다음 장 보실까요? 자,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데이터입니다. 왜 이 데이터가 중요하냐면 인공지능은 사람처럼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계에다가 무슨 정보를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정보를 받아들인 이 기계는 0일로만 구성이 돼 있거든요. 0, 1로만 이해를 해요. 그래서 0, 1을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0, 1로 무슨 표시를 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기계학습 형태로 바꿔주는 형태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와야만 얘가 오류를 일으키지 않아요. 사람하고 똑같죠.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을 4살짜리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4살짜리 아이에게 바나나와 기차를 학습시키는 그림책을 놓고, 자, 이건 바나나야, 기차야. 처음에는 바나나, 기차 이렇게 표현을 잘할지 모르겠지만 변경된 내용을 주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죠. 인공지능이 딱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다양하게, 그 다음에 필요한 목적성에 맞춰서 이렇게 쌓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 사업이 인공지능 구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데이터를 쌓는 과정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대표적인 선두 기관으로서 인공지능 사업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말 그대로 목적으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정보를 쌓는다고. 어떤 좋은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를 잘 쌓게끔 사업을 벌리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 모두가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고, 또 학습용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알고리즘을 확산시키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몰랐던 기업들이 추가로 투입돼서 새로운 영역을 배우고 말 그대로 일석삼조 일석오조로 확대되는 양상을 띠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이 바로 이 인공지능 데이터셋 구축 사업입니다.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사업. 자, 이 과제 내용도 많지만 이 안에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시작을 해서요, 2021년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지만 170종, 190종이 2021년도에 쌓이게 돼서 더 많은 데이터가 양산이 되면 그만큼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에서 가져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흐름은 쭉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래에는 인공지능은 다양한 데이터가 있는데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AI 허브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쌓고 구축하고 활용하게끔 만든 데이터가 이 사이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면 이 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정보를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장표를, 이 다음 장표를 보시면 음성, 그 다음 비전, 헬스케어 이런 용어들이 좀 있는데 이걸 도메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도메인, 그 다음에 안전, 국토환경 이런 용어들을 통한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이 국토환경이면 국토환경에 필요한 요소들이 저장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엑기스를 뽑아서 새로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결국에 종래에는 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사업은 고용 대란이나 경제 위기 극복이라든 어떤 큰 화두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물론 비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종래에는 AI라는 산업이 큰 화두에서 큰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도 그걸 준비하고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비난과 설전을 할 게 아니고 일단 필요한 것들은 쭉 따라가 주시고, 정책이 비록 약간씩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비난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최강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좀 쏟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결국에는 AI 산업은 나라와 나라 간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사일 같은, 혹은 뭐 군수물자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정보력의 힘이 곧 국가의 부강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자, 이 사업에서 인공지능이 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업이냐라고 했을 때는 다 중요하죠. 모든 산업이 다 중요합니다. 모든 사업이 중요하고 산업이 중요합니다만, 본 수업에서 인공지능 라벨러 공통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라벨러 과정이 어느 부분에 속합니까? 라고 질문한 분들이 계세요. 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축 사업에서는 이러이러 진행이 됩니다. 구축 사업을 통해서 고용 대란과 신규 창출, 신규 창업들, 그 다음 청춘들의
그 못 맞춰 하는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 안에서. 자,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과연 어느에 속할까요? 인공지능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흐름이. 이 흐름 따라서 이렇게 구축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임무정의라고 하는 목적성을 띠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바나나를 알아볼 거야. 그러면 바나나를 여러 개 찍겠죠. 그 다음에 바나나 다음에 사과를 놓고, 자, 바나나 다음에 사과를 주면, 이거 바나나 아닌데? 그렇죠.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바나나를 인지하게끔 하려고 하는 학습 방법. 이게 목적. 두 번째는 이 목적성에 맞게끔 사진을 찍었으면 이쁘게 잘 가공을 해야죠. 그게 정제. 세 번째는 가공을 잘해서 사진을 이렇게 잘 찍어서 구도대로 딱 이쁘게 해놨는데 바나나가 잘렸어. 중간 딱 잘린 바나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라벨링이 안 되죠? 안 되죠. 라벨링이라 하면 바나나 모양대로 이렇게 박스를 쳐주거나 혹은 마킹을 해주는 거 과정을 바로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라벨링이 얼마나 중요하냐? 학습 데이터에 직결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라벨링이 잘 된 데이터는 잘 알아들어요. 말 그대로 내가 우우우우 알아들으시겠어요? 못 알아들으시겠죠. 이렇게 언어를 전달하는 과정이 바로 라벨링입니다. 즉 인공지능 AI 학습을 할 수 있는 모델에다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림이든 텍스트든 영상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인공지능 모델에게 학습 데이터로서 야, 이건 이거야 라고 전달해 주는 마킹, 그게 바로 라벨링입니다. 이 라벨링이 전체 구축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70% 이상까지 차지합니다. 뭐가? 이 라벨링이 잘 되면 품질이 확 높아져요. 그런데 라벨링이 안 되면 품질이 뚝 떨어집니다. 물론 학습 수집 단계에서 획득을 잘해야겠죠. 목적에 맞게끔 잘 찍어와야겠죠. 사진 같은 경우 아까 바나나 예를 들었으니까 사진을 잘 찍어야만 되고 정제도 잘라낼 게 아니고 원 바나나를 표시를 잘 해줘야겠죠. 라벨링도 바나나 모양을 잘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이렇게 박스나 그림으로. 그렇죠? 그래야만 인공지능이 얘 바나나구나 라고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전 과정이 다 중요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려고 하는 공통 과정에서 이 라벨링 과정은 그만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좀 느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라벨링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확산되고 또 같이 또 어우러져 있을까요? 취약계층, 농어민계층, 전문 분야의 직군 도메인이라고 하죠. 전문 도메인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를 확산시키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일자리가 또 지속적으로 창출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전문 라벨러는 이러한 교육이나 이러한 어떤 특화 지식화된 교육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걸 좀 배우고 또 결국에 종래에는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든 쌓겠다는 스킬을 배워가지고 즉 기술을 배워서 훌륭한 혹은 뛰어난 혹은 돈을 많이 버는 궁극적으로 그런 목적을 달성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양성교육의 필요성을 다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라벨러가 왜 필요해요? 이러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공통교육을 통해서 지식 혹은 우리가 건들지 말아야 될 개인정보 라벨링 하면서 우리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초상권들 막 무조건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미필적 고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수행하는 게 좋겠죠. 결국에는 이 라벨링 과정을 통해서 고품질 데이터가 확보가 되게끔 하는 게 목적이고요. 이 고품질 데이터는 결국에 전 국민한테 개방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순환 구조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인공지능 라벨러의 필요성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구축 사업의 80%에서 90%까지 이 라벨링 과정이 힘이 들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 너무 힘든 과정이 라벨링이에요. 테크닉이 많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현재 지금 라벨러가 부족해요. 라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인공지능은 확산되고 전 세계적으로 막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전에는 블록체인이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고 인공지능 사업을 해야 되니까 라벨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라벨러가 복잡한 거냐? 아니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쉬워요. 그런데 몰라. 왜? 처음 듣는 생소한 용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캐치를 해서 전문 라벨러를 키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중에 이제 전문 라벨러가 될 수 있는 어떤 진입 과정을 톡 발을 하나 얹히신 겁니다. 자, 라벨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에 부합된 정보를 원천 데이터에 딱 뭔가 마킹하는 과정, 이거를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라벨링, 그죠? 라벨링 데이터는 뭘까요? 말 그대로 목적에 맞춰서 표시가 딱 됐던 라벨링 됐던 데이터를 바로 라벨링 데이터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될 거예요. 이 단어들은. 왼쪽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개와 강아지와 자전거가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돼 있죠? 바로 이게 라벨링한 표시입니다. 자, 가운데는 그림 색칠하기 돼 있죠? 어린아이들처럼. 인공지능이 4살짜리 아이하고 똑같다고 했잖아요. 색칠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색칠하기처럼 하는 라벨링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여러분들 장표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텍스트로 이렇게 마킹이 돼 있죠? 자, 이런 단어들을 학습시켜줍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얘가 뛰어난 아이가 되는 거죠. 자, 왼쪽은 이미지 영상 쪽에 라벨링 되는 거 전후 과정이고요. 자, 이 센서 데이터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센서 데이터는 한번 흐름을 한번 보시죠. 자, 다 보셨으면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는 눈으로 검은색 마킹을 보게 되죠. 검은색과 흰색으로만 보게 됐어요. 근데 아래 그림을 잠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2D 이미지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새카맣잖아요. 인공지능 센서 데이터는 이렇게 새카맣게 봅니다. 그래서 3D 형태로 왼쪽에는 장표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센서 데이터는 특히 라이다라고 하는 이 센서는 육각 면체를 만들죠. 이렇게. 육각 면체를 만들어서 깊이까지 보게끔 하는 겁니다. 이걸 3D라고 하죠. 3D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자, 텍스트 라벨링 데이터는 왼쪽 그림과 같고요. 음성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보통 소리로 듣는 거라고 보통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그널로, 이렇게 파장으로 기억을 하기도 하고 또 왼쪽처럼 텍스트로 전사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전사 과정, 즉 받아쓰기예요. 받아쓰기 한 다음에 이거를 아스키 코드로 변환을 해요. 변환을 해서 이걸 컴퓨터 언어로 가르쳐 줍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 라벨링 과정으로. 자, 데이터 라벨러 전망에서는 여러분들은 숙련의 라벨러가 됐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고퀄리티의 라벨러가 됐을 경우에는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뭐 전문 프로젝트에 투입이 될 수도 있고요. 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창업을 할 수도 있죠. 또 반대로 사업 내에서는 전문 데이터 검수자, 즉 품질 검수자 혹은 품질 검사자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 과정이 생길 겁니다. 따라서 학습을 하시는 이 기본 공통 과정에서 입문 과정과 그 다음에 기본 기초 과정을 건너뛰고 좀 심화 과정까지 가신다면 아마 정말 괜찮은 라벨러가 되실 수 있는 길을 아마 여러분들이 개척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텍스트 같은 이런 데이터는 보통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누가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글을 쓰든지 이렇게 막 만들 수 있잖아요. 이걸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물론 각본이 있고 극본이 있습니다만 이대로 읽질 않죠. 이거를 바로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영상도 마찬가지죠. 이런 비정형 데이터가 위주로 돼 있다. 인공지능은. 두 번째로는 품질이 임무 목적마다 좀 달라요. 아까 품질을 잘 보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목적에 따라서 품질의 과정들이 달라져요. 세 번째는 구축 과정에서 품질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잘못 가르치면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르게 크지 않죠? AI 똑같습니다. 우리 학습 방법이 잘못되면 아이가 삐뚤어지게 나가듯이 우리도 학습 방법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은 인공지능이 품질이 좋아? 라고 물어보는 건 바로 이 모델이 좋아?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품질이 좋아 라고 하면 어떤 측정치가 있거든요. 통계값인데 그 통계치가 높아야만 좋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구축 과정도 굉장히 상이합니다. 자, 학습정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지만 붐이 일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전 세계의 정보전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지금 선두로 다양한 데이터를 쌓게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에 좀 동참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 안에 있는 데이터는 AI 허브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전 국민 개방을 하고 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좋은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를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원천 데이터는 국가를 좀 더 강하게 부응할 수 있는 어떤 원천 데이터 확보에, 원시 데이터의 확보에, 라벨링 데이터의 확보에, 학습용 데이터의 확보에 커다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